박사입니다. 오늘은 불면증 관리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증, 수면장애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수면장애라고 하는 거는 불면증을 포함해서 낮에 졸음이 심하게 오는 주간 과다 졸림증, 그리고 수면 관련 호흡장애, 하지불안 증후군 같이 조금 더 폭넓은 수면 관련 질환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이런 질환들, 그러니까 불면증을 제외한 것들은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불면증과 구분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하지불안 증후군은 지금 자료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4가지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면서 다리에 어떤 움직이고 싶은 충동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질환이라서 일반적인 불면증 영양제로는 관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라면 꼭 병원 가셔서 전문적 치료를 받으시고요. 다시 불면증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3가지로 정의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잠에 들기가 어려운 것, 입면장애라고도 하는데요. 두 번째는 잠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 자다가 자꾸 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아침에 일찍 깨는 증상이 일주일에 3번 이상 3개월간 지속되는 것. 이런 증상이 심하게 있을 때는 불면증으로 이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불면증이라고 하는 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아주 흔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발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불면증이 어떤 잠에 대한 왜곡된 인식, 그리고 잘못된 수면 습관과 겹치게 되면 만성화된 불면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성화되기 전에 상황별로 불면증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영양제는요, 인체적용 시험이나 임상 시험으로 정확하게 어떤 증명이 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상담 현장에서 환자분들이나 고객분들에게 권했을 때 피드백이 좋았던 조합으로 추천드리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5가지 상황에 대해서 도움되는 영양제를 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입니다. 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불면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이럴 때에는 태아닌과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는 것을 제안 드릴게요. 태아닌이라고 하는 성분은 기능성 내용으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허가된 성분인데요. 대개 낮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두통이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이 드셨을 때에도 피드백이 좋은 성분에 속해요. 그러면 수면 기능성이 없는 태아닌을 왜 이 불면증에 제안 드리냐? 바로 이 태아닌이라는 걸 섭취를 하면은 우리 그 뇌에서 알파파라고 하는 게 한 30분에서 1시간 내로 증가를 하는데요. 이 알파파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도 증가하지만 조금 졸린데 라는 느낌이 드는 좀 편안한 그 순간에도 증가를 한대요. 그래서 태아닌을 섭취를 하시고 한 30분에서 1시간 안쪽으로 잠을 드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온라인 정보상에서도 많이 구매하시는 대표적인 성분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근육을 좀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화시키면서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모량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미네랄이다 보니까 보충을 하게 되면은 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관리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 이 마그네슘과 불면증 관련 논문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2021년에 메타 분석 논문 한 걸 보게 되면은 노년기 불면증에도 이 마그네슘 섭취를 한 게 수면 잠복기, 즉 잠에 드는 시간을 한 17.36분 정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연구에 참여한 인원수가 한 150명 정도로 적고 연구의 질이 아주 높진 않지만 참고용으로 활용해 볼 만하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스트레스로 인한 그 일시적인 불면증이라면 이때는 태아닌과 마그네슘을 우선 섭취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 피로로 인한 불면증입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잠이 안 오는 상황.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낮에 먹어야 하는 것과 저녁에 드셔야 하는 걸 좀 구분을 해드릴게요. 이제 낮에는 비타민 B군 복합제, 그리고 저녁 시간대에는 칼슘, 마그네슘 복합제를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이제 피로 물질, 피로의 원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젖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젖산이 너무 많이 쌓여도 몸에 어떤 근육통이라던가 신경통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특히 비타민 B1이 결핍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제 낮에 어떤 육체적 활동을 많이 하실 때에는 비타민 B군으로 그 피로 관리를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칼슘, 마그네슘 이 두 가지 미네랄은 신경과 근육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를 하는데 중요한 미네랄이라서 함께 드시게 되면은 저녁에 수면을 취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갱년기로 인한 불면증입니다. 갱년기는 여성분들이 이제 폐경 전후에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일어나는 증상이다 보니까 이 또한 일반적인 불면증 영양제로 잘 관리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선적으로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허가된 홍삼이라던가 피크노제놀이라던가 백수호 등 복합 추출물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칼슘, 마그네슘 복합제를 같이 병행을 하시게 되면은 불면증을 관리하는데 도움 되실 수가 있어요. 특히 갱년기에는 이 골밀도가 빠르게 감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골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칼슘제를 드시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50대 넘어가면서 오는 갱년기로 인한 불면증이라면은 이 두 가지 조합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장시간, 그러니까 너무 장시간 실내에 있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불면증입니다. 이때는 비타민 D를 가장 우선적으로 제안을 드릴게요. 비타민 D의 어떤 혈중 농도가 정상 범위이신 분들한테 비타민 D를 추가한다고 불면증이 개선되진 않지만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낮으신 분들한테는 비타민 D를 추가했을 때에는 이 불면증 개선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관찰 연구라던가 소규모 연구들도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활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건강유지용으로는 한 1000에서 2000 단위를 권하지만 이 불면증 관리용이라면은 한 3000에서 4000 단위 정도를 추천드리고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고용량으로 섭취를 하신 다음에는 유지 용량인 1000에서 2000 단위로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방금 앞에 설명드린 네 가지의 경우처럼 어떤 원인을 특정하기가 좀 어렵다. 근데 좀 잠이 간헐적으로 잘 안 온다. 이럴 때에는 일단은 수면 건강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그 세 가지 원료, 감태 추출물, 미강 유정 추출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락티움, 유단백 가수 분해물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영양제 같은 경우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보자면 빠르면 2주 그리고 길면 4주 안에 수면 관련한 불편함이 개선됐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영양제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뭔가 하루아침에 딱 오늘 먹어서 2주 후에 딱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영양제를 섭취하시면서 좀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섭취를 해보시고 한 달 동안 내가 먹었는데도 전혀 난 도움되는 게 없다. 그럴 때에는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불면증은 이제 매우 흔하게 일시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발생한 이 불면증이 잘못된 수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수면 습관과 겹치게 되면은 만성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불면증을 관리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수면에 도움된다고 알려진 여러 가지 영양제, 태아닌, 칼슘, 마그네슘 복합제, 비타민 D, 수면 영양제, 이거 외에도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중에서 뭐가 좋은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상담 현장에서 활용도가 좀 높았던 성분들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상황별로 이렇게 추천드리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거 얼마 동안 약 한 달 정도 시도를 해보시고 변화가 없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적 치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이미 된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문 상담 후에 이 영양제를 병용하시는 그런 방법으로서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